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종합학원 통합과학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통합과학 2에 대한 강의죠.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이제 우리 신교육 과정에서 이제 2025년부터 어떻게 된다는 걸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 뭐 같은 통합적인 통합과학인데 약간 이쪽은 응용 단계가 좀 들어갔고 좀 화학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고 환경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2025년도 고1 대비 스카이 입시교육 심화 소수 정예반.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고기 학점제는 되겠죠. 그래서 192학점이 되는 거. 그리고 수업량 50분 16회 192학점인데 자, 창의적 사고 그래서 서술형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교과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공통과학 1, 2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 나와 있고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인데 통합과학 1은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통합과학 2는 약간 응용 단계하고 스피노프한 와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요즘 민감 환경 부분, 유전공학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되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내신 등급제 개편 앞당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1, 2, 3, 4, 5, 9등급에서 5등급 수미양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신 등급에 대한 과잉 경쟁 해소 목적이다. 뭐 과잉 경쟁 해소 목적이 될지 할지 모르겠지만 등급은 등급입니다. 하지만 내신 1등급이 4%, 1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0% 안에 들지 못하면 좀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바로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 강의 준비된 걸 이제 확인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 과목 등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특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성취도를 함께 기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지식 암기 위주 오지선다형 탈피하고요. 사고력, 문제력, 즉 과정평가형, 결론 도출형,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한 심화학습형,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논서술평가 시행 예정. 딸딸딸 외워서 뭐 이렇게 좀 법정이 돼갖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쭉 나와 있죠. 쭉 넘어갈게요. 한국사 1, 2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통합과학 1, 2 쭉 나와 있죠. 물리화학, 생물시학인데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뒷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성우주과학도 나와 있죠. 여기 뭐 학술 제2외국어 그다음에 여기 돼 있고 그 통합형, 융합형 수능을 실시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1로 올라가신 분들은 그거를 바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된다는 거. 계열별 그룹 모든 사람이 수능에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봐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선택하고 폐지했다는 거, 기업 미분 제외했다는 거 수학 나오고요. 쭉 보시면 그래서 여기 사회과학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고1 통합과학 만점. 특히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의학계열 거의 만점 맞아야겠죠. 특히 이제 경상계열 가시는 분들도 그 당시엔 우리 뭐 과학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을 반드시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 싫어하는데, 난 물리 싫어하는데, 난 정말 생물 싫어. 지구과학을 왜 배워야 돼?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버리시고 우리가 왜 과학을 배워야 되느냐. 자, 지금 첨단 과학 시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저물고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로 갑니다. 5차 산업 간단히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칩을 이렇게 뭐 금속으로 된 칩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요즘은 금속으로 된 칩이 아니고 바이오로 만든 칩, 바이오 물질 만든 칩을 머리에 집어넣는 BCI, 즉 Brain Computer Interface라는 시대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 과학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 2월 과정, 3, 5월 중간고사 과정, 그 다음에 6, 7월 기말고사인데 학교마다 약간씩 배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학교별로 특별히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대치동, 통합국 최고 대치동 방배본원 여기 지금 보시면 소정예로 해서 내신 1등급 센터, 스카이 입시교육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별 여기 보면은 외대부, 대형대부도 있고요. 비문 경기부터 쭉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이분도 경문고, 서문여고, 여긴 방배 지역, 여긴 대치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대치 지역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하철 7호선 지역 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 발전 이런 내용. 그래서 심화된 개념까지 완벽하게 되고요. 자, 통합과학 2028년도 수능 통합과학의 20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쭉 나와 있고요. 과학의 기본 개념 이해,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 함양, 뭐 자연 일상생활 쭉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교육과정 개편된 거 1, 2에서 지금 2는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사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1은 아까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쭉 척증과 어림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는 변화와 다양성, 지질시대, 화학적, 뭐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신생대 쭉, 중생대 시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환경변화, 대멸종 언제 일어났으며, 운석충도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 적자생존, The Survival of Fittest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환경적 다양성, 그 다음에 산화와 환원, 산과 염기 중화 반응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모든 반응이 산화 환원 또는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물론 모든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고 또 모든 반응은 중화 반응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응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열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환경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생태계 평형,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 배우고요. 온실기체, 특히 요즘 온실기체와 지구온난화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었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온난화는 가짜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참 심각하지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준비를 안 하면은 뭐 지금 환경 공부하시는 또 후배들 보면 앞으로 150년도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에서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해서 막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참 어려운 삶 또는 지구를 떠나야 될지 모른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 에너지 전환과 효율,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과 미래사회, 감염병과 병원체. 자, 병원체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바이러스, 세균도 있지만 뭐 프라이어부터 해갖고 곰팡이도 있습니다. 자, 감염병,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자, 우리는 알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뭐랄까, 인공지능이 뭐라도 아무튼 IT 산업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샘 알트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막 급속도로 만들고 있지만 이제 우리도 빨리 따라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걸 로봇,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윤리, 특히 생명공학 윤리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통합과학 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정, 자,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 추론하고 결론 도출하고,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이냐, 기하학적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 자, 그래서 이해 적용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2028년도부터는 이해 적용뿐만 아니고 결론 도출, 일반화, 의사소통까지 돼 있고 자료 변환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볼게요. 이제 앞단원에서 4번까지 풀었죠. 요번에 좀 많이 풀게요. 앞단원에서는 앞에 서론이 길었으니 서론이. 자, 예시문항 5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그랬어요. 자, 가설 풍사. 지구 및 생명 현상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뭐 전자가 이동한다. 또는 뭐 산소가 이동한다. 또는 뭐 열이 발생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 탐구 과정. 산화환원과 관련된 지구 및 생명현상에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 화학반응식과 이반 이럴 때 주요 열을 흡수 방출한 조사한다. 자, 뭐 대표적인 예로 호흡반응, 그 다음에 광합성 반응, 연소 반응, 이런 것들 다 산화환원 반응 중에 하나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세요. 호상, 철광층, 호상, 그러니까 호가 뭐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철광층의 형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철광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생물의 광합성,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광합성 우리 뭐라 그래? 탄소 동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환원 작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화와 헤모글로빈 반응. 자, 산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페퍼 같아요. 페퍼에서 이제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이동시켜.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화돼서. 자, 우리 피가 왜 빨개요? 원래 빨개요? 아니죠. 피가 빨갛지 않은 동물도 많아요. 자, 우리 몸이 철분이 산화돼서 피가 빨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세포에 가서 그 산소를 주고 다시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철의 환원 반응. 그죠? 철의 산화 반응. 열을 방출하죠. 근데, 자, 이거는 뭐예요? 60부터 보니까 이거 뭐야? 오! 광합성 반응이네요. 이거 어떨까요?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방출이 있으면 흡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합성 반응은 대부분 흡열 반응, 광합성 흡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거 헤모글로빈인데, 이거 정확히 말해서 이게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HbO2,4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간단히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트리아에서 이제 하는 반응을 됐고요.
자, 가설은 옳다. 학생에게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뭐 산화 반응. 오케이. 자, 가해 반응에서 F는 전자를 잃는다. 자, 산소를 얻으면 산화지만 전자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산소와 헬이 되면 환원이지만 전자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보시고, 자,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보다시피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하고요.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제 앞에 통합과학 원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중화열이 방출되는 반응. 열 방정식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지만 남녀 간에 만나는 것도 중화 반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한의학적. 저는 뭐 과학선생님 1등 보시러 그러냐. 남자는 주로 염기에 해당하고 퀴퀴한 냄새 나잖아요. 발꼬락내. 여성은 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HCl. 자, 염화수소. 수용액이니까 염산이죠. NaOH. 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산나트륨 수용액 약간 50ml 준비한다. 근데 이거 실험할 때 진짜 조심. 50ml 정도면요. 이거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진짜 중요합니다. 저거 만약에 이만큼씩 사이다 한 병씩 다 섞으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실험 내용 많이 나요. 실험 매뉴얼을, 실험 레퍼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천천히 실험해야 됩니다. 자, 그림과에서 준비한 두 가지 수용 부피를 표와 같이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1, 2. 자, 내용인데요. 자, 만약에 농도가 똑같으면 1대1로 반응하겠죠. 농도가 다르면 역반응하겠죠. 그죠? 농도가 만약에 2대1이면 부피는 1대2가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했더니, 자,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부피가 할수록 부피가 어떻게 돼갖고, 자, 용액의 색. 여기서는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지시약, 인디케이터의 색을 알아야죠. 그래서 BTB, 브롬, 티몰, 블루는, 자, 블루에서 염기다. 이렇게 보면 아주 편해요. 자, 그래서 색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고 온도가 어디서 됐고, 파란색. 자, 파란색이면 뭐예요? 아직 염기죠. 그렇죠? 염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보면 거기 페놀프탈레인, 메틸 오렌지, BTB에서 뭐 노초파, 빨주노, 노초파 이렇게 외우는데요. 자, 노란색이 산이고 파란색이 염기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이온수를 이렇게 이제 농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파란색과 뭐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모식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용액의 최고 온도가 언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용액이 최고 온도가 되면은 이게 지금 중화 반응이잖아요. 그 중화 반응에서 용액의 온도가 최고가 되면은 그때 중화점이 된다는 걸 알아마시면 되겠고요. 모든 이온수가 최대로 많이 늘어날 때냐, 최대로 이온이 적을 때냐를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구기염권 이온도 있고 또 중화 반응을 하는 H+와 OH- 이온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1, T2다 합하면 뭐가 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 염기 특징, 그다음에 중화 반응, 산과 염기성, 그리고 자, 수학적 모식도적 숫자, 산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액의 특성을 이용해 설명하고 탕부 실험.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아니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T1이 높다는 거, 그리고 40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와 OH-가 1대1로 농도가 같을 때 반응한다는 거 기준 모델이고, 중3 효과 나오죠? 자, 그래서 탐구 요소 나와 있고요. 이온 모형. 이온 모형 우리 많이 했죠. 그래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또 우리 뭐 분자 결합하고 질량 보조 법칙, 뭐 배수 비례 법칙 이런 거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온 제시, 그다음에 세 가지 수용의 최고 온도를 보시고 이온 반응식을 판단하는 거. 자, 여기는 반드시 구기염권 이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화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H+와 OH- 이온이 있다는 거를 모식도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자, 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지구온난화의 기여도가 엄청 크다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저는 이산화탄소를 막 뿜고 있죠. 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석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요즘 최공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전 방식도 있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녹색 식물로 광합성을 하는 반. 이게 좋겠죠? 자, 그래서 500ml가 들어간 동일한 페트병 A와 B에 준비하여 20도의 물 250ml 준비하고요. 물과 반응한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고체 조각 2개를 B에 넣은 후 근거리 무선 통신 온도계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온도계가 있죠. 정말 세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마워하게 A, B를 막는다.
자, 빛에게 일정한 백열 전등을 설치하고, 이제 여기 보면 빛을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등으로부터 20cm 떨어진 곳에서 A와 B를 나란히 놓는다. 자, 거리가 같아야 돼요. 복사 에너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건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디지털로 넣어갈게요. 스마트 기기에 연결된 전등을 켠 후 A와 B에서 나타나는 온도를 1분 간격으로 10분 동안 측정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측정한 페트병 내의 온도 변화를 그린다. 그랬더니 그려봤더니 기억이 더 빨리 올라갔네요. 기억이 온실 효과가 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페트병 뭐 B 강화는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현재보다 많아지면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행성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엘니뇨, 사막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도표 분석하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조건 설정할 때 있죠. 대조군, 실험군 하는 과정.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맞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문항 8 보겠습니다. 그림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 자료에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자, 내연기관. 내연기관은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거의 이제 우리가 타고 갈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에너지인데 전기자동차 요새 문제가 좀 저도 얘기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머스크 아저씨한테 전화 좀 해갖고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되는데, 자, 내연기관 자동차 공급 어쩌고저쩌고 에너지가 100, 뭐 이제로 그냥 100 기본으로 할게요. 전기공급되는 에너지는 25일 때 전환인데요. 자, 내연기관 자동차 보세요. 거의 뭐 8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행에 사용된 2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치 가솔린을 넣으면은 8만 원은 공중에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왜 이런 거 몰고 다닙니까? 그거에 우리 기술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옛날에 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그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석유를 쓰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요. 자, 전기자동차 이제 보면 25 에너지고 열은 8밖에 안 나요. 야, 16이면 효율이 50%가 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제 충전하는 과정, 또 충전 시 화재 문제, 중국산 배터리 문제, 뭐 어떤 날 지쳐나지만 하여튼 배터리 화재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대가 되면은 이제 이거를 리튬 이온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고체로 만든 그런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고, 자동차 값의 3분의 1 이상이 배터리 값이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그 배터리도 몇 년 내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돈이 이거보다 더 들 수 있어요. 기술이 더 발달하겠지만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발생하고 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온실기체가 제로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상당히 적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에너지 효율은 어디가 높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B학생, 그죠? 내연기관이 에너지 효율 당연히 아니죠. 내연기관이 작죠. 하지만 내연기관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산업 기반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부품이 10만 개다. 그럼 부품에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 딱 하면 다 없어요. 그냥 부품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수소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문제, 소통하는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9번째 문제로 할게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과산화수소. 자, H2O2죠. 자, 옛날에는 과산화수소를 상체에 발랐지만 요즘은 안 바르죠. 왜냐면 흉터가 지죠. 그래서 안 썼는데요.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뭐를 집어서 빨리 분해하는 것, 망가니스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죠? 했는데요. 이건 홈판 4개 스포이드, 과산화수소, 감자즙. 자, 감자 속에는 망가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BT 비용이 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과산화수 3ml 넣고 쭉 넣고, 증류수, 감자즙 각각 BTB용에, 그래서 증류수는 굉장히 느리게 발생하지만 감자즙을 넣으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성 여부, 이건 중학교 책에 나온 그대로이기 때문에 BTB. 자, 산소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포 여부 A는 아무래도 증류수니까 잘 안 되겠죠. 생성 안 되면 되고, 투명 노란색. 자, 브롬티몰 블루. 자, 노란색은 산성입니다. 녹색은 중성이고요. 파란색이 염기성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자, 촉매죠. 촉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분자나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약간 방해물이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언덕이 너무 높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다. 하지만 언덕을 뚫고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효소 또는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반응 속도만 빠르지 반응 전체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수합으로는 O2는 그렇죠. 이중 공유결합. 앞에 통합과학 1에 나온 얘기입니다. 결과에서 가설 2를 검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여기 보셔서 맞다고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 물질 출입, 실험 과정, 효소의 기능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꼭 기억하시고 10번 문제. 다음은 어떤 항생제 내성에 관한 자료다 그랬어요. 항생제 내성.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약국 가서 뭐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데 요즘도 그래도 가끔가다 무슨 약 주세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 가끔 연고 같은 거, 그죠? 또는 입술에 바르는 거 이런 것들 또 가려움증에 바르는 건데 그게 만약에 항생제로 처방된 거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진짜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은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항생제 내성 문제 빨리 볼게요.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에 노출됐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고 항생제 감수성 세균은 항생제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항생제 S에 대한 내성은 돌연변이 생기고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페니실린을 써서 폐렴균을 다 죽였지만 그 중에서 몇 % 남아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폐렴균이 또다시 폐렴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페니실린을 썼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내성이 생겼어. 저걸 알아. 그래서 우리 저걸 알고 나를 가면 이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함부로 항생제를 쓰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비율이 변하는 과정을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성 세균과 감수성 세균. 감수성 세균은 이제 죽는 세균이죠. 속도, 증식 속도를 보고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가만있어 봐. X에 노출되는 세균 집단 X의 내성 세균은 발생할 수 없다. 노출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겠죠? 자, 세균 자연 선택의 원리가 적용된 돌연변이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높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내성균 발생할 수 X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 세균에서 자, 그런데 발생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연 선택, 진화 일어나는 거, 그리고 탐구 설계를 보시면서 항생제 세균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자, 요번 보세요. 다음은 생명체 단백질과 유전 정보에 대한 자료다. 자, DNA 중심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A와 B는 단백질과 DNA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DNA의 염기 서열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게 네 가지가 서로 1대1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결합을 하는데요. RNA를 올 때는 자, 타이민 대신에 유레이시라는 암호를 바꿉니다. 물론 이제 인간들이 정한 거지만 모양이 달라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DNA에서 RNA 복제가 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되겠죠. 쭉 읽어보시면 자,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그런데 A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결합 순서는 B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합 순서 B, DNA냐 RNA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 정보를 하려면 16종류의 아미노산을 취급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20마리인데 두 개로 하면은 강아지 이름을 16개밖에 못 만들어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3개로 해야죠. 3개로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64종이 조합이 생기죠.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너는 짓하고 너는 뭐뭐도 해.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20개의 이름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개의 정보,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래? 트리플렉 코드라고 그러고 그거를 RNA로 올 때는 코돈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유전자를 발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뭐의 성분이다. 비론 단위체는 뭐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염기서 연속된 염기 2개가 아니고 그 트리플렉 코드라고 그랬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정보의 흐름을 보고 아까 얘기한 그 생명 중심의 원리 DNA 도그마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과학 개념 어렵지만 암기 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번 볼게요. 효소의 구성 성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의 종류 그다음에 단위체는 몇 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3개다. 그만 트리플렉 코드다. 외워두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센서. 자, 센서는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탐구 활동이다 그랬어요.
자, 언어로 교실 내 기온, 기압, 절대습도, 이슬점. 자, 여러분 절대습도와 상대습도 배우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중2 과정인 거 나오는가? 그럴 거 아마요. 이슬점 측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센서와 스마트 기기를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는 뭐 핸드폰 연결하는 소리겠죠. 스마트 기기가 기상 데이터를 30초 기억으로 수신하도록 설정한다. 스마트 기기에 기록된 자료 1의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 2와 같이 뭐뭐뭐를 기록하고 경향성을 해석한다. 뭐 습도, 뭐 기압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보다시피 보세요. 기온, 기압, 절대습도, 이슬점. 상대습도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자,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압은 대부분 뭐 큰 변화가 없죠. 자, 997이니까 약간 기압이 낮은 상태고, 절대습도도 보면 이제 기온이 올라갈수록 절대습도가 20도인데 뭐 거의 근데 여기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슬점. 자, 절대습도가 높다는 건 수증 기량이 많다는 거니까 이슬점이 높아지겠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그래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공기 중 단위 부피당 수증 기량, 자, 절대습도 많을수록 이슬점은 대체로 뭐뭐 한다, 상승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프 변환. 그래서 이슬점 그래프는 뭐다. 자, 아무튼 여기 이슬점 변환.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슬점 변화도, 그 다음에 뭐 건조한 공기의 변화도, 수빈한 공기의 변화도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승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보다시피 여기 보면 빅데이터를 과학기술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장단점의 문제, 인공지능 나와 있고요. 경향성, 규칙성, 트렌드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등으로 변환한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또 그래프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보다시피 여기 이슬점 그래프는 C가 아니죠. 그렇죠? C, B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슬점 그래프 여기 잠깐 올라가는 거.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온도계 두 개를 놓고 한 양말 씌워 놓고, 그죠? 건구 온도기, 습고 온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습도 구하는 그런 표도 그린 적 있죠?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미니버즈를 풀면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2에 나온 내용들, 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다. 뭐 우리한테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다 이용하기 때문에 센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다는 걸 보시면서 여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 5에서 12번 문제를 봤는데요. 자, 여기 있는 문제가 모든 건 내용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트렌드를 이제 뽑아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통합과학 2였습니다.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는 거의 똑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모두 이제 통합, 말 그대로 물화생지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통합과학 1은 주로 베이직, 기본적인 거, 통합과학 2는 주로 활용적인 거, 응용적인 거,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거, 산업 환경, 중화 반응, 이런 빅데이터 시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자, 내신 1등급 10% 안에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